아름다운 해변, 사원, 자연,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태국이 천국 같은 여행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태국이 명상, 저렴한 비용, 그리고 낙원 같은 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 아시아 국가는 평온함뿐만 아니라 강렬한 흥분과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파티와 열기로 가득 찬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어두운 모습도 숨겨져 있다. 레이디보이나 핑퐁쇼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이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고 해가 진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세계이며 그 증거는 태국의 다양한 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수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모두 탐험하려면 최소한 4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인 푸켓. 여기서는 아름다운 해변, 활기찬 밤문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해변의 매력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탈랑로드의 올드타운이 흥미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다채로운 색상의 상점들과 화려한 중국 포르투갈 양식 건축물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1930년대 건물에 자리 잡은 타이와 박물관에서는 이곳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따라서 해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도시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다음은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한 코피피. 이곳은 설명이 필요 없는 낙원이다. 맑고 투명한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 웅장한 석회암 절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럭셔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코사무이가 완벽한 여행지다. 야자수가 가득한 해변, 고급 리조트, 그리고 활기찬 파티 문화로 유명한 이 섬은 태국만의 또 다른 보석 같은 곳이다.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으며 저렴한 물가 덕분에 고급 리조트까지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단순히 시차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언어, 다채로운 색감, 이국적인 향기, 깊은 종교적 신앙, 그리고 독특한 현지 문화는 여행자들에게 강한 문화적 충격을 선사할 수 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 중 하나지만 영어가 모든 곳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언어 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다. 태국 요리는 여행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다. 이곳의 전통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이 하나의 요리에서 균형을 이루며 여행자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매운맛이라고 할 때 단순히 살짝 자극적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태국식 매운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 팟타이는 쌀국수에 숙주, 새우, 계란, 양파를 넣고 뜨거운 웍에서 볶아 만든다. 간장, 설탕, 고추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잘게 부순 땅콩을 뿌려 고소한 맛을 더한다. 참고로 웍이란 둥근 바닥을 가진 깊은 프라이팬으로 빠르고 균일한 조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시아식 조리 도구다. 또한 태국 요리에서 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디저트에도 사용된다. 태국식 쌀 디저트는 코코넛 밀크, 망고, 참깨 등을 넣어 만든다. 마지막으로 음식 모험가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도 있다. 태국에서는 귀뚜라미, 메뚜기, 심지어 커다란 딱정벌레 같은 곤충도 별미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바삭하고 짭짤하게 튀겨져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가 밝은 색깔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는가? 이 나라의 거리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택시들이 가득하다.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등 원하는 색을 다 찾을 수 있다. 강렬한 색감이 사원과 전통적인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승려들과 대조를 이루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전통은 철저히 보존되며
불교 덕분에 태국 사람들은 자유와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나라에서는 약 95%의 국민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수도 곳곳에는 웅장한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방콕에는 무려 400개 이상의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곳이 특히 유명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왓 아룬, 왓 포, 그리고 왓 프라카우라 불리는 에메랄드 불상 사원이 그것이다. 태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불교 종파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삶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행복하라, 평온을 유지하라, 그리고 삶이 주는 것을 즐겨라. 태국에서는 악수, 포옹, 키스보다 전통적인 인사법인 Y가 더 보편적이다. 이 인사는 두 손을 가슴 높이에서 합장한 후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광대 캐릭터조차 이 나라에서는 Y를 하고 있을 정도다. 이것만 봐도 태국인들이 이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머리를 만지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 발은 가장 낮은 부위이므로 불결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니 신발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사원이나 가정에 들어갈 때는 일본이나 한국처럼 신발을 벗는 것이 전통이다. 여기에 하나 더, 불상이나 승려를 향해 발을 뻗는 것은 큰 신뢰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태국에서는 쉽게 벗을 수 있는 슬리퍼나 샌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태국인들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진심 어린 미소,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전염성 강한 행복감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 나라에서는 기쁨이 문화의 일부이며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산욱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즐거움과 같은 의미다. 심지어 일을 할 때도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런 곳에서라면 누구라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 평온한 분위기, 풍부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까지. 태국이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먹고 기도하고 해변에서 쉬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태국에는 파티, 바, 그리고 밤새 열기를 뿜어내는 클럽들도 가득하다. 휴가를 떠나온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술잔을 기울인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풀문 파티는 만월의 밤마다 열리는 대형 디스코 파티이다. 강렬한 전자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이 파티는 수만 명의 관광객을 코판간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끌어들인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매혹적인 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에서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밤새 흥분 속에서 술을 마시고 환호하며 끝없는 열기에 휩싸인다. 하지만 마약과 같은 불법 물질이 쉽게 유통되는 곳이기도 하며 경찰에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프랑스는 와인으로 건배하고 멕시코는 테킬라로 축배를 든다면 태국의 밤은 럼버키스로 불타오른다. 맞다. 태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나이트클럽에서는 한 병의 상솜 태국에서 인기 있는 럼과 에너지 드링크를 1리터짜리 통에 섞어 빨대로 마시는 독특한 음주 문화를 즐긴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레드불의 발명자가 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 30여 년 전 태국의 차러 유이디아는 크라팅댕이라는 에너지 음료를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레드불이라는 뜻이다. 이 음료는 태국에서 트럭 운전사와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84년 태국을 여행하던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이 음료를 발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차러와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브랜드 레드불이 탄생했다. 이제 다시 태국의 밤 문화로 돌아가 보자. 태국에서 덜 알려진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바로 태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보호를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인 성매매 산업이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성년자 착취,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일 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콕의 유명한 유흥가 중 하나인 팟퐁으로 몰려든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을까라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사실 태국에서 성매매는 최소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산업 중 하나였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용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 15세기경 중국 여행가 마후안이 태국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을 남겼으며 1351년부터 1767년까지 지속된 아유타야 왕국 시대에는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세금까지 부과되었다. 1908년 정부는 매춘 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모든 업소는 등록해야 하며 외부에 서비스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풍경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간판 대신 대형 광고판이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이후 태국은 성관광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으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자 했다. 그 당시 태국의 어촌 마을들은 조용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해변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유흥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1996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매매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강제 노동과 같은 문제들도 법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더욱 조직적으로 변화해갔다. 현재 태국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이 마사지샵, 호스티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바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사실상 겉모습만 바뀐 채 정치적으로도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추잇 카몰 비시시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태국의 유흥업계에서 대부로 불리며 2003년 10년 동안 정치인과 경찰에게 150만 파운드, 한화약 2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지급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태국의 수도에서 약 140km 떨어진 파타야는 이러한 유흥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다. 이곳은 태국의 죄악도시 혹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며 현재 태국의 성산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핑퐁쇼 때문이다. 이 쇼에서는 여성들이 신체를 이용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배출하는데 금붕어나 카나리아 같은 작은 동물부터 탁구공까지 다양하다. 일부 공연에서는 고객들에게 라켓으로 탁구공을 받아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여성들은 다트 던지기, 병 따기, 촛불 끄기 등 기묘한 묘기들을 선보인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보다 더욱 암울한 사실은 일부 관광객들이 태국 방문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자, 이혼남 혹은 배우자를 잃은 이들이 사랑과 동반자를 찾아 태국으로 오지만 많은 경우 현지 여성들에게 소가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다. 일부 남성들에게는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것이 선택지로 남게 된다. 한편 태국에서는 레이디보이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레이디보이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설명해주겠다. 레이디보이는 태국어 카토이의 비공식적인 영어 번역으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트랜스 여성을 지칭하지만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동성애자 남성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에서는 레이디보이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물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들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인정된다. 태국이 성별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은 불교 사상과 관련이 깊다. 태국 불교에서는 남성, 여성, 그리고 카토이라는 세 가지 성별을 인정한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삶이 과거생의 업보, 카르마의 결과라고 믿으며 카토이는 그러한 업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므로
그들을 연민과 자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태국에서 정확히 몇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치도 다양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2001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태국 내 성산업 종사자의 수를 약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했다. 비정부 기구들은 이를 20만에서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04년 줄라롱권 대학교의 한 교수는 태국 내 성매매 종사자가 약 28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이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아무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며 효과적인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태국의 이러한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받아보길 바란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